예,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올해 그 WWF와 함께 수행한 하이브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브는 말 그대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Human Interaction with Our Vital Ecosystem,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런 생태계와 교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인간과 생태계의 교감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택한 그 종이 바로 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의 인간 활동이 결국 그 이런 지구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이런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는 벌을 보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You와 What You Eat 이렇게 적혀 있죠. 결국 여러분을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이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희 연구실에 두 학생이 즐겨 먹는 식단입니다. 이 두 학생이 찍은, 자기가 몇 끼 먹는 걸 이렇게 찍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AI로 얘네들이 뭘 먹고 있나 이렇게 분석을 해봤죠. 자, 이 한 끼의 식사를 보면 이 친구들이 뭐 왼쪽에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뭐 귤도 먹고 양배추도 먹고 이렇게 쭉 먹는데, 이 보면 저희가 그 이 학생들이 먹는 것 중에 그 수분 매개자가 필요한 음식이 있고 필요 없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 한 끼의 식사를 하는데 먹는 음식 중에 78.6%의 음식이 수분 매개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분 매개자, 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쭉 분석해 보면 방금 그 많은 사진에서 보였던 그 두 학생의 음식의 결과는 한 친구는 거의 70%, 또 한 친구는 68%에 해당하는 음식이 평균적으로 수분 매개자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친구들이 먹는 음식에 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먹는데 결국에는 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뭘 의미하냐? 바로 당신에게는 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먹는 음식이 중요하고, 그죠? 그 음식은 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한테는 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작물의 75%가 수분 매개자에 의존하고 107종의 주요 작물, 그 다음에 굉장히 높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방금 보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 섭취하는 음식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벌이 생물 다양성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분 매개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식물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 가장 기본이 되는 식물 생태계가 존재해야만 뭐 동물 생태계, 인간 생태계 다 존재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아주 몸집은 작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친구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할 때 그 가장 이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매년 보면, 지금 이제 얘기가 덜 나오고 있죠. 매년 봄이 되면 또 기사가 나올 거예요. 벌이 없어졌다, 뭐 꿀벌이 사라진다. 그러면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농약 때문이다, 뭐 기후 변화 때문이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대로 연구한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그 벌이 왜 사라지는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왜 이게 농약 때문에 생각하냐? 그 외국에서 한 거예요. 외국에서 한 거 보니까 농약 때문이라던데. 물론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농진청에서도 하고 농감원에서도 하고 일부 하긴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벌에 뭐 말벌이 됐든 꿀벌이 됐든 뭐 디용벌이 됐든 얘네 종별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요인에 가장 취약한 것인지, 정말 기후변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연구란 걸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런 연구를 하려면 당연히 이제 연구를 같이 할 파트너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는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도 기초적인 연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WWF는 이런 데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와 함께 이제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게 이런 식으로 군집을 모니터링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벌의 이 등에 RFID, 그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 교통카드 같은 거 타시면 이제 띡 하고 소리 나죠, 그죠? 그 이제 여러분이 타고 내리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벌의 꿀벌의 등에 이렇게 무선 주파수 인식 장치를 달고 이 꿀의 집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언제 채미를 떠나고 언제 돌아오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꿀통 안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꿀통 그 벌집 안과 밖에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이런 벌의 생태계가 앞으로 이제 새로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뉴노멀을 향해 갈 것인지 아니면 붕괴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여러 가지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기후 변화에 따른 뭐 폭염이라든지 폭우, 그다음에 개화 시기의 변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외래종의 영향,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반영할 건데, 이번에 저희가 집중을 한 거는 대기 오염이에요. 지금 이제 겨울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미세먼지 이슈가 또 강해질 거고 한데, 지금 저희가 대기 오염에 주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진지하게 연구를 많이 한 적이 없지만 그래도 외국에서는 어느 정도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라는 새로운 그 외적 프레셔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남들이 보지 않은 걸 봐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대기 오염의 영향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연구진에서 이제 벌에 그 직접 그 RFID를 붙이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쟤네가 이렇게 집을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것들을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존재하느냐에 따른 그 시간을 측정해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을 측정해 보니 보통 평균적으로 이 꿀벌이 채미를 갔다 온 시간이 한 40분에서 45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미세먼지가 많은 날 어떻게 됐을까요? 한 75분, 뭐 2배 조금 안 되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 얘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벌은 그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길을 이렇게 인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우리는 바로 여기 사람이 있고 문이 있으니까 저 문을 향해서 걸어가면 되는 거죠. 나가고 싶으면. 근데 벌은 이제 편광 정보를 보는 거예요. 편광이란 거는 태양 주변에 있는 빛이 치우치는 현상인데, 이게 이제 공기가 깨끗할 때는 편광이 굉장히 깨끗하게 잘 보여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벌 눈에는 잘 보이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그 태양 주변에 있는 편광 정보를 보고 태양의 위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하고 자기, 그 다음에 태양과 먹이의 위치를 파악해서 집을 왔다 갔다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날은 이 편광이 소멸돼요. 편광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쉽게 말하면 이제 길이 뿌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집 찾아가기 오래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사람 눈에는 이런 사진이 보여요. 하늘을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 실제 사진에 있는 편광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벌이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편광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편광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거는 길이 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것들을 계속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이런 관계가 밝혀졌고, 근데 이런 관계들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여기 이제 붉은색 점을 보시면
과거에 그 다른 지역에서 했던 뭐 중국이라든지 다른 연구에서 했던 결과들과 일치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동안은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민할 때 미세먼지를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세먼지라는 거는 편광을 소멸시킬 수가 있고 그거는 이제 공기 중에 대기의 광학적 특성으로 알려진 사실임. 그런데 이제 벌은 그 편광을 보고 길을 찾아가니까 분명히 영향을 받겠구나 이렇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한번 밝혀본 거예요. 실제로 밝혀봤더니 꿀벌이 인식할 수 있는 시야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여러분도 이제 다 예측하시겠지만 이게 특정한 지역에서 특정한 케이스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미세먼지가 한국보다 더 심한 뭐 중국이나 유럽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이거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그렇게 심한 편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연구를 했지만 이제 미래 전 지구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시뮬레이션 해봤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미래에 그 여러분들이 그 뭐 온실가스가 늘어나면 온도가 올라오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미래에 인간 활동이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계속 활발해지면 미세먼지가 이만큼 늘어나고 기후변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시나리오의 결과들이 있어요. 그 시나리오의 결과에 근거해서 이제 미세먼지가 이만큼 늘어날 것이고 그 늘어난 미세먼지로 인해서 얘네가 그 앞을 편광이 소멸돼서 시야에 방해를 받는 날짜의 수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본 거죠. 그래서 저기서 보면 이제 최대 추정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굉장히 세게 조건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래 예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이날이다 라고 못하고 뭐 이 정도에서 이만큼 변할 것이다. 그럼 최대로 이만큼, 최소로 이만큼. 2050년 했을 때는 지금 대비 뭐 아무리 적어도 한 달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좀 더 관대하게 보면 두 달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현재 수준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지역이 날짜가 더 많다. 즉 그 벌의 비행에 영향을 그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뭐 인도의 일부 지역, 중국, 아프리카 남쪽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한국은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전지구 시뮬레이션이라서 한국 결과는 잘 안 나와요. 원래.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시뮬레이션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이 잘 안 보이는데 한국은 저희 결과에 따르면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50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지금보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건 최대 추정. 진짜 이만큼 많이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겠는데라고 하는 것들이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 있는 건데 색깔이 이제 붉은색으로 검정 계통으로 진해지는 지역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와 중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묶어서 보면 우리가 그 오른쪽에 노란색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그 진한색 바를 보시면 저렇게 10한 4만 뭐 저 정도 킬로미터 제곱 정도의 넓이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런 인도나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지역에서 그 꿀벌의 그 시계를 제한하는 일수가 늘어나는 지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전체 면적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인도하고 중국 두 국가만 해도 거의 반 정도 차지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지도에서도 그런 게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인도와 중국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도 인도와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그 환경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이런 패턴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근데 이거는 이제 논문을 투과하고 리뷰를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리뷰를 했을 때 중국인 리뷰어였나 봐요. 이런 의견을 줬어.
중국은 지금 엄청난 그 환경 그 개선 정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인데 너네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반박을 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뭐 희망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저렇게 안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의 상태가 유지된다면 저런 식으로 중국과 인도는 시계 제한을 받는 일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과 인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이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국과 인도의 날아다니는 벌이 영향을 받는 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과 인도는 전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곡물의 허브죠. 그 전 세계인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중요한 지역이죠. 우리나라도 많은 농작물을 사들이고 있고 물론 그 우리도 그럼 자급자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런 지역에서 그 세계적으로 중요한 식량의 창고 역할을 하고 식량의 허브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 만약에 이런 벌의 시계 제한이 생겨서 수분 매개자가 위협을 받는다면 결과적으로 전 세계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한 가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최근에 많이 접하셨을 텐데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죠? 기후 변화로 인해서 산불의 발생 빈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강해지고 있고 한 번 산불이 나면 더 크게 나오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2022년에 동해안 산불 났을 때 일주일 동안 불이 났는데 사람이 못 껐잖아요, 그죠? 사람이 못 끄고 비가 와서 꺼질 정도로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산불은 뭐 한국에서는 특이한 케이스였지만 사실은 이번에 뭐 하와이라든지 북미 캐나다 그다음에 2년 전에는 호주, 그리스 이런 데서는 한 달, 두 달 불이 나도 사람이 통제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미래 기후 예측을 보면은 산불은 계속 커진다고 나와요. 강해지고.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산불이 났을 때 미세먼지 엄청 늘어납니다. 최근에 이제 동해안 산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산림청과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초미세먼지라고 말하는 PM1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굉장히 사람한테도 영향이 크게 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지역에서 대부분 이런 곤충 특히 벌의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화석연료 연소에 의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이런 산불의 변화로 인해서도 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 시뮬레이션은 이런 산불의 영향을 모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미래 전망 그런 IPCC에 담겨진 모든 시뮬레이션에는 산불 정보가 없어요. 물론 담기는 모델도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의 미래 예측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앞으로 이런 그 벌과 같은 곤충에 대한 프레셔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했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내년에는 좀 더 그 뭐 폭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수집해 나갈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나름 이제 꿈꾸고 있는 큰 비전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게 벌이라는 거는 뭐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한 프레셔가 커질 거라고 예상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뭐 아까 인도도 보셨고 중국도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 서울이라는 조그만 곳에서 연구가 되고 끝나야 될 것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지역에서 연구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파트너들을 찾아서 연구 협력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서울에서 본 것처럼 서울의 벌은 뭐 한 30몇 분 더 걸렸는데 알고 보니 뭐 하와이 벌은 똑똑해서 더 빨리 날아오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다른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저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같이 좀 연구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